예적금 금리 뚝뚝, 시중은행도 저축은행도 3%대로 떨어졌다라는 기사들이 있는데 요즘에 지금 예금 금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한번 예금 금리가 뭐 5를 넘어가고 6을 막 찍었다라는 영상을 찍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완전히 완연하게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시중에서는 예전처럼 뭐 4%, 5%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그래프도 보면은 지금 11월만 하더라도 뭐 5%대 은행채 금리들을 발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3.5를 받는다라는 것만 봐도 벌써 이 시중에 자금이 얼마나 지금 많이 여유가 생겼고 과거에 어떤 그 불안감이 해소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가파른 예금 금리 하락세가 계속 관측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이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 금리 자체가 지금 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기준금리는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왜 조달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과거에 조달금리가 기준금리 대비 사실 과도하게 높았었던 점이 분명히 있었죠. 이 어떤 가상금리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많이 높았었는데 그 불안감이 좀 많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거를 이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 금리들이 이제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시장의 금리는 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에서는 지난 4일자로 정기 예금 금리를 0.6%를 최대 낮췄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또 이런 기사도 있는데 이 기준금리는 올랐지만 채권 시장이 안정됐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이 지금 이번에 안정이 되면서 결국에 금리 자체는 사실 기준금리는 기준금리일 뿐이고 플러스 가상금리가 붙어야 되는 건데 그 가상금리들이 이제 안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불안하니까 돈 안 빌려줘.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좀 비싸게 빌리겠습니다. 그래도 빌려줄까 말까였기 때문에 막 가상금리들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 돈 떼이면 어떡하냐 라면서 이제 금융권에서도 돈을 좀 쥐고 있고 좀 비싸게 빌려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레고랜드가 작년 이제 8, 9월 그 가을 때였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그래서 그때의 불안감은 없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채가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일 텐데 이것도 10월만 하더라도 4%대 그리고 이제 한전채가 막 5%를 찍고 하던 그 불안한 시절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12월, 1월 하면서 많이 내려갔어요. 이제는 3.3 정도까지 내려왔고 예전에 그 회사채가 아주 좋은 신용등급의 회사채들도 막 5, 6 이것도 못 빌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4%대로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됐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걸까? 왜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최소한 3.5 이상으로 빌려주더라도 빌려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낮게 갈 수 있는 거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누가 봐도 이거는 시장의 개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지금 압박하고 있죠. 그래서 은행은 공공재라는 대통령의 언급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무조건 틀리다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게 은행을 또 결국에 은행이 부실화가 되면은 정부가 또 살려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의 공생관계도 있는데 지금 금리도 막 올라가고 상황도 막 심각하고 가계부채도 막 높은데 여기서 은행이 지금 이렇게 금리 장사를 해서 되겠느냐라고 해서 또 강제로 눌러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어떻게 형이 하라면 해야지. 그러니까 수수료도 깎아주고 금리 인하도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밑지는 장사를 하면서라도 우선은 이 시기를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오히려 시중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깎아주겠지만 조금 적게 크게 많이 손해는 안 보면서 좀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깎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현장 방문해 가지고 지점에서 돈을 뺄 때도 막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대출 금리도 많이 깎아주고 있고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송금 수수료도 면제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은행채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고정금리 주담대도 같이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상금리도 많이 못 붙이고 거의 원가에 막 돈을 주고 있는데 고정금리 기반인 채권 시장도 안정화가 되니까 4가 뭐예요? 5, 6을 얘기하던 주담대 금리가 지금 3%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 인터넷 뱅킹들은 3점대 극후반.
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혼합형 주담대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만에 3%대로 내려왔다. 그런데 이게 지금 3.98에서 뭐 4.98인데 야 그러면 누가 3.98을 받냐 이게 다 4점대 후반이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우대 정책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인터넷 같은 데들을 보시면 4.1에 받았다, 뭐 4.05에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꽤 많이 내려간 거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인터넷 뱅킹은 원래 좀 저렴하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5대 은행들은 어떨까를 보면 여기도 이제 4.08에서 6.5 정도까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아마 한 달 전만 해도 7이 뭐예요? 뭐 8 얘기하고 막 그래서 저기 있는데 지금은 이제 6.57까지 내려갔다.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지금은 좀 과도하게 많이 내려와 있는 게 아닐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상금리가 상당히 적은 수준입니다. 거의 뭐 은행채 가져온 거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으로 지금 정부의 압박도 있고 은행이 좀 국민들 눈치도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히려 이제 지금 대출을 꼭 받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3.5인데 어떻게 사회에 돈을 빌리냐 이런 거는 정말 낮은 거긴 하거든요. 가상금리가. 그러니까 이럴 때 어차피 받으실 분들은 받아놓으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고정금리만 또 그렇고 요거를 또 변동으로 받잖아요. 변동은 또 셉니다. 변동은 지금 이 금액대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선 고정을 좀 받아 놓으시고 물론 중도상환 수수료가 또 있는 데도 있으니까 잘 계산은 해보셔야 되겠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또 없는 은행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우선 고정으로 받아 놓으시고 추후에 또 갈아타거나 하는 식으로 영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은행이 많은 압박을 받아서 이자가 상당히 이윤이 거의 안 남는 수준의 가상금리만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신기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집값들 보면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많이 또 하락한 지역들은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지금 언론에서는 막 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도 맞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지역들은 이미 박살났는데 또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 지금 시장이 되게 혼재되어 있는데 많이 안 떨어진 데는 떨어지고 있는 거고 많이 떨어진 데는 약간 반등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게 지금 시장의 현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급매물 소진되고 있다 뭐 말씀해 주시는데 맞아요. 그 9억 이하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뭐 저도 보면서 야 이거는 많이들 쓰겠다 했지만 3일 만에 20%가 지금 예산이 나갔죠. 뭐 7조인가 나갔던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기다렸던 분들이 그만큼 많은 거고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9억 이하의 물건들 급매들을 많이 잡았겠죠. 그럼 당연히 고정금리로 받았을 거고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금리를 많이 낮추기 때문에 은행들도 같이 따라서 낮추는 게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같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정부 자금하고 그러니까 금리도 같이 내려가고 그러면서 잠깐만 이 정도 빠졌는데 이 정도 금리면 한번 사봐야 되나? 라는 분들이 또 지금 금매를 좀 잡고 있어서 특정 지역들은 좀 약간 반등했다. 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또 모르죠. 파월이 또 한마디 하면 또 갑자기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아직은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빠진 지역들은 조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결국에 상황 봐서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타이밍이 딱 왔는데 내가 좋은 물건이 또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좋다고 생각한 걸 놓쳤는데 조금 있다가 더 좋은 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에 본인이 잘 선택해서 운과 어떤 실력에 맞춰가지고 결과를 얻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